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죠. 어제는 물가지표 CPI가 온건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관세 불안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오르지도 못했고 오늘은 또 PPI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폭락이 나왔습니다. 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는 이 트럼피즘, 이제는 월가에서도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관세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었던 어제 미국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가 실행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달 10일에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긴장은 했지만 설마 했던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어제 유예나 취소 없이 예정대로 강행이 됐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바로 다음 날인 13일부터 우리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도 포함이 됐고요. 미국산 컴퓨터나 스포츠 장비 그리고 철강 주조 제품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142억 규모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유럽연합에서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대응을 했습니다. 유럽은 당장은 아니고 4월부터 보복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선박도 포함이 됐고요. 위스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상품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상은 265억 유로어치의 품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트럼프가 유럽연합에서 먼저 미국산 위스키에 50% 세금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산 주류에 200% 부과하겠다. 라고 재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관세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물가도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맞붙고 있죠.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더 가혹합니다. 중국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기존에 10%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중국 제품은 10% 추가로 관세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라는 택이 달려 있으면 총 관세율, 전면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2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또 품목별 관세도 추가가 됐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기존에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25%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제부터 25%를 더 붙여서 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제품에 붙이는 전면 관세율 20%까지 더하면 총 7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 전면 관세율이 올해 안에 35%까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수치가 85%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상 세금이 제품의 원가만큼이나 비싸질 수 있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가 0%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25%의 추가 관세만 내면 됩니다. 자, 게다가 오는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도 적용이 되죠.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예정대로 간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등에는 관세를 25% 또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데요. 즉 관세가 아닌 것들, 부가가치세나 보조금 같은 것도 고려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관세 규모가 실제로는 25%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4월 2일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또 말을 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발언이 더 위험하죠.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말한 것처럼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는 4월 2일 직전까지 말을 바꿀 가능성도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 품목들 보면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의약품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고요. 시장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행보를 옹호하는 거물들도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먼인데요. 블랙스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이 스티븐 회장은 관세가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을 크게 증진시킬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은 세계 시장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신의 여지를 좀 둔 것이죠. 참고로 슈워츠먼 회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거액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월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그랬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다만 확실성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경제계는 언제나 관세 인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뭐 비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돌려서 반대 의사를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내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얼마 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렸습니다.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20%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꽤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최근 GDP 전망치 기존 2.4%에서 1.7%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 모건 스탠리 추정에 의하면 1.5%입니다. 하향 조정했고 또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까지 2.5%가 될 것이다.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렌베르크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내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더욱 높일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코멘트를 했죠. 마지막으로 TS 롬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책이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든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자본 투자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떠받치는 것, 지탱하는 것은 자본인데 무역이 붕괴되면 이 자본의 유입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몸서리를 치고 월가에서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관세 전쟁인데요. 트럼프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미국이 장기적으로 부강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온화하게 바꿀 가능성은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데이터는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한들 관세 영향을 담지 못하고 있죠. 즉 경제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서 좋게 나오더라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4월 2일까지 약 3주가량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가 영향 그리고 제조업 타격 같은 것은 그 이후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시장의 등락은 생각보다 길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될 테니까요. 당분간은 지표보다 오히려 트럼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는 좀 온건한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은 여기까지입니다.